네, 축제를 즐기면서 역사를 배우니까 뭐 저절로 공부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이게 봄에는 김해에서 가야 문화 축제 즐기고, 네. 가을에는 또 부여 공주에서 백제 문화제 즐기면은 이거 뭐 삼국 역사 다 마스터하는 큰별 최태성 쌤 맞네요. 되는 거거든요. 네. 교과서 100번 보는 것보다 낫죠, 이게. 네, 찬란했던 가야 문화를 재조명해보는 가야 문화축제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초대석 함께 할 텐데요. 두 분은 혹시 보험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뭐 봄 러버라고 볼 수 있죠. 러버 정도까지. 네, 봄을 너무 사랑하고 네. 매월 뭐 30만 원 이상씩 꾸준히 납입을 하고 30만 있습니다. 원. 네.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친구가 보호망이라서. 여긴 또 친구가. 네, 안보험이랑 실손보험 들었는데 또 계속 전화가 와요. 오. 뭐가 또 경신이 됐다, 뭐 더 좋은 게 나왔다, 갈아타야 돼.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보험이 뭐 MZ세대, 알파세대에 있는 것처럼 보험에서도 세대가 정말 많잖아요. 뭐 1세대다, 4세대다 얘기가 맞아요, 많은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분들에게 알찬 시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법인 조수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실손보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던데 네. 가입할 땐 금액이 좀 낮았거든요. 이게 네. 계속 갱신되면서 금액이 높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왜 자꾸 금액이 오르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라 보험료가 오르면 부담도 커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갱신보험료는 매년 갱신 때마다 인상이 변동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연령이 증가하면 자연히 우리가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비 청구 확률이 높아졌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에 따라 비급여 치료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체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비급여 치료라든지 아니면 비급여 수술로 인해서 이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이 의료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라 또 의료 수가도 변동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보험사의 손해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실비보험 청구권이 과거보다 많아졌고 허위로 가다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네. 보험 범죄로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실비를 가입하고 의료비를 청구해야 되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뭐 금액이 오르는 것도 그런데 이 실손보험의 종류도 다양하고 뭐 보장 내역도 천차만별이라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1세대가 최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4세대로 갈아타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비는 4세대 실비인데요. 네. 5세대 실비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류별 보장이 달라서 이거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1세대 보험은 2009년 7월까지 가입자이고요. 그리고 2세대는 1차, 2차, 3차 중 1차는 2009년 8월부터 2015년 8월 가입자입니다. 네. 그리고 2차는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 가입자인데요. 3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자입니다. 그리고 3세대 실비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가입자인데요. 이거를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데요. 1, 2세대보다는 보장은 줄었으나 보험료가 아주 착합니다. 그렇군요. 부담이 그리고 없군요. 4세대 실비는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인데요. 이거를 또 신착한 실손이라고 하는데요. 3세대 실비보다 더 착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들어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 보험이 뭐 보장 범위도 다르고 사실 보험료가 사실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근데 4세대 보험이 가장 싸다고는 한데 이게 뭐 싼 게 뭐 무조건 좋다 뭐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1세대 실비는 3년 후, 5년 후 자동 갱신이 됩니다.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5,000원 공제 후에 지급되는데요. 갱신 시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네네. 그리고 단 그 생명보험에는 1세대 실비가 없어요. 그리고 2세대 실비는 3년 후 갱신, 1년 후 갱신이 되며 자동 갱신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재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급여, 비급여 일정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지급이 되는데요. 갱신 시 역시 인상폭이 이것도 많이 큽니다. 네. 3세대 실비는 1년 갱신 후에 15년 후 재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여, 비급여, 일정 자기부담금 공제 및 3대 비급여를 별도 공제 후에 지급이 됩니다. 4세대 실비는 1년 갱신 후 5년 만기 재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급여, 비급여, 일정 자기부담금을 공제 및 3대 비급여를 별도 공제 후에 지급이 됩니다. 갱신 시 인상폭은 적습니다. 갱신 시 인상폭이 가장 적은 게 4세대다. 근데 이게 왜 자꾸 세대를 바꿔가지고 개편을 해서 자꾸 다시 나오는 거죠? 그냥 쭉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질문하세요. 혹시 지금 갈아타야 할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정적인 요인이 보험사의 손해율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예, 유병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용 횟수가 늘어나고요.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비급여 치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예로 첨단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가 많아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단순한 우리 물리치료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도수치료, 체충격파 치료, 네. 비급여 치료, 주사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 게 지금 현실입니다. 고객들은 실손보험이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어들었는데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다 보니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실비보험을 출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출시를 고려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부모님이 제가 10대 때, 그러니까 아마 1세대 실비보험을 그러겠네요. 들어서 지금까지 납입해 주시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직장이 되고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처음에 저한테 알려주실 때는 금액이 작았는데 진짜 갱신되고 지금은 이제 월 납입금이 꽤 많이 네. 증가했어요. 이제 앞으로 또 증가할 걸 생각하니까 저 50대 때는 그럼 얼마까지 증가하나 싶어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건지 1세대를 이제 네. 지금 고민이 들거든요. 어떻게 좋은 건가요? 아, 그거는 1세대 실비를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갈 일은 없는데 네. 실손은 있어야겠고 그렇다고 보장도 따로 받을 일이 없는데 보험료만 오른다면 정말 고민이 되실 겁니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의 장단점을 비교했었어요. 병원 이용이 적거나 갱신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만 납입 능력이 되시고 유지 의사가 있으시다면 저는 예전 1세대 보험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왜냐하면 이유일까요? 40대에서 네. 50대가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도 되시겠지만 1세대 실비는 상해일 경우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셨다면 네. 교통사고, 산재사고의 발생 시에 의료비 50%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고요. 네. 질병일 경우 입원했을 때 100%고요. 그다음에 통원 시 약값 병원비 포함해서 5,000원 공제 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제가 네. 드릴게요. 우리 교통사고 나시면 네. 혹시 그 병원 입원이나 아니면 통원을 하시잖아요. 예. 이럴 때 그 병원비 누가 내나요, 혹시? 보험사가 내주죠. 그렇죠. 뭐 다행히 보험사에 네. 내겠죠. 보험이 있다면 그런데 내가 안 내는데 네. 이걸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 신기하잖아요. 네. 보험사에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종료가 되고 네. 이게 이제 다 산정이 마무리가 되면. 되면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의료비가 예를 들어서 15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네. 아까 50%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보험사 종류의 지급결의서를 보험사에 발급을 받으셔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시게 되면 약 75만 원이죠. 50%니까 7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세대 실비를 좀 유지하는 것을. 아니 그래도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또 단체 보험에 또 가입돼 있는 경우도 네. 좀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좀 개인 실손보험이랑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또 개인 실손보험을 좀 중지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정지?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한 경우 중지가 가능합니다.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보험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퇴직 후 1개월 이내 재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기존 보상 중 청구금에 따라 재개 시 인수 기준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네. 단체 보험으로 인해서 의료 실비를 내가 막 청구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재력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 시에 다시 심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때 심사할 때 부담보라든지 아니면 인수 거절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점을 또 유의해야겠네요. 뉴스 기사를 보면 또 비급여 항목 진로가 점점 실손보험에서 제한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도수치료, 체육파 치료 같은 경우는 아예 앞으로는 보험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도수치료, 체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 치료 중 이게 가행 진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하는데요. 실비가 있으니까 무조건 치료받고 청구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래요. 네. 이러다 보니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차후 5세대 실비에서는 이 종목들의 자기부담금을 최대 95%까지 올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네네. 자기부담금. 네. 이번에는 일반 보험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요. 뭐 보험의 종류가 실손뿐만 아니라 뭐 암보험, 종신보험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험이 나한테 필요한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보험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나 고민하는 소년생들이 많으실 것 네네. 같아요. 우선 20, 30대는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를 포함한 건강보험, 그리고 우리 운전을 하신다라면 운전자보험, 네. 재테크를 위한 저축이나 연금보험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40대는 아무래도 내가 사망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남은 가족들을 위한 의미로 사망보험, 그리고 3대 진단을 포함한 건강보험, 그리고 네. 수술비 특약, 그리고 운전을 하실 때는 또 운전자 보험을 네, 필요하겠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60대 이상에서는 간병비 보험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병비. 예. 간병 비용이 증가로 인해서 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요. 좋은 상품, 보험사에서 좋은 상품이 나왔다가 이게 손해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면 이거를 바로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없어지는 상품들이 있으니 네네. 잘 판단하셔서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요즘에 그 보험 리모델링 해준다고 전화 엄청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짜주겠다고? 예, 다시 짜주겠다. 그래서 막 좀 이게 꼭 필요한 걸까 막 싶기도 하고, 근데 막 또 개인 정보도 유출될까 막 걱정도 되고, 이게 선생님 좀 꼭 필요한 건가요? 네, 많이들 오시죠? 네. 예, 전화. 저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직접 받으시나요? 네, 저도 전화를 많이 오는데요. 이 전화 오는 분들한테 다 응대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리모델링 시에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필요한 여부를 결정하시고 동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개인정보 유출을 안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오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개인정보를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요. 네네. 보험을 리모델링 하실 때 내 경제적 수준에도 비해 너무 많은 보험료가 나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 연령대에 꼭 필요한 항목이 빠졌다거나 하는 그런 맹점을 짚어줄 수 있으니까 꼭 공인된 곳에서 그렇죠.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이 보험 광고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다 보면은 이 간편심사 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 보험하고 뭐가 다른 건지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 혈압 당뇨나 뭐 이렇게 그 유병력이 있으면 잘 안 받아줬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가입하기가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유연해졌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요. 간편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회사마다 다 여러 가지 이름이 다 틀리는데요. 뭐 초간편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335, 355, 310 등이 뭐 있는데요. 앞에 숫자처럼 3개월 이내에 뭐 통원력이 있거나 아니면 3년에서 뭐 10년 이내 입원 수술력 그리고 5년에서 10년 이내 진단력 등 과거 유병력이 있을 시에는 가입이 일부 제한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간편심사를 통해서 기간 내 입원, 수술, 진단 등을 고지하고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보장, 유예해서 부담보로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갖고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만약 보험을 이미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경제 여건상 좀 정리가 필요할 때 어떤 조건으로 뭐부터 남겨야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다들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입이 내가 줄었다고 가장 쉽게 정리하는 게 1순위가 보험이에요. 예, 무턱대고 해지하시면 정작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경험을 하시는 고객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보험사에서 각사마다 보장 분석 시스템으로 본인의 보험을 분석하신 후에 상담을 통해 조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보장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본인이 가입한 그 상품, 그리고 보험회사, 그리고 가입 내용까지 자세하게 잘 나오는데요. 네. 이것을 토대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어떤 가족력이 있는지 또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네, 연령이나 건강 상태, 재정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이 체크해서 보험을 또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손해사정법인 조수환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스 매거진